예, 한 주간의 키워드를 정리해보는 이경락의 주간 키워드의 이경락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예, 저희가 코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제 옆에 꽃이 하나 와 있습니다. 이게 꽃이 안 잡히나요? 제가 앞으로 할게요. 앞으로. 네. 예, 예. 저희 꽃이 하나 왔는데요. 예, 이게 그 국민TV 경기 남서부 지역 협의회 분들이 100만 구독자 가즈아 하면서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저희 오늘 제작진 수고한다고 간식도 같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도 맛있게 먹고 힘내서 좋은 방송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지금 동접자 300명 방금 도입하를 했고요. 약 300명, 약이라고 합니다. 약. 예, 감사드리고요. 저희 힘내서 좀 더 좋은 방송 계속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경락 박사님. 네네. 예, 이번 주도 조국인가요? 설마? 뭐 이번 주는 조국이겠죠. 이거 사실은 잠깐만요. 연관이 다 되어 있고. 예, 이거 좀 내릴게요. 예. 이번 주의 주요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뭐 어차피 좀 연장선 상에 있기는 하지만 조금은 좀 다른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예. 정경심 교수 구속 사건이 워낙 또 구속 이슈가 너무 컸기 때문에 예. 그게 굉장히 이제 부각이 되었습니다. 뭐 주요 키워드가 어떤 게 나왔는지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보시죠. 보게 되면 이제 뭐 검찰이나 교수, 의원, 뭐 수사, 뭐 한국,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자주 나오는 이야기들이고, 뭐 일본과 그 외교 관계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키워드 10위권 순위는 이따가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떤 사람들이 주로 이제 취재원이나 정보원으로 왔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 사실 이제 요 키워드에 따라서 이제 사건들을 좀 다시 조망해 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나타난 그 5가지 이슈들 제가 다시 이제 선정을 해봤습니다. 예, 5가지 이슈가 뭐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 지난주에도 잠깐 다루긴 했었지만 그때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거였고 이번에 예. 발부가 되었기 때문에 발부 예, 예. 이슈가 굉장히 컸었고요. 그리고 계엄령 문건 관련된 논란들이 또 있었고 그리고 일왕 방문 외교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반응이 좀 높았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불출마 선언이 이제 이어지면서 이런 것들도 이제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WTO에서 개도국 그 지위를 이제 포기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도 경제 이슈의 다른 이슈들과 더불어서 좀 이슈가 되는 한 주였습니다. 그렇네요. 뭐 다 중요한 이슈인데 저는 뭐 그냥 개인적인 논평인데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농민단체에서 많이 반발도 하고 그랬는데 어떤 분이 저는 이런 댓글을 단 걸 보고 약간 공감이 됐는데 이미 그 중장년인데 20대인 척 한다고. 대한민국이 10대 세계 무역 네. 거래국이고 네네. 뭐 GDP를 해도 굉장히 네네. 큰 나라인데 너무 개도국인 게 좀 저는 그렇죠. 이상한 저도,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몰랐어요 개도국인지. 저는 알면서도 이걸 계속 모른 척하고서 있었는데 최근에 드러나면서 이제는 드러내야겠구나라는 분위기고,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정경심 교수 구속부터 보시죠. 이게 키워드가 지금 어떻게 네이버가 나왔나요? 네. 여기 이제 저희가 키워드를 트렌드 볼 때는 항상 네이버랑 구글 같이 보고 있는데 네. 보시는 것 같이 아무래도 지난 9월 4일, 5일에도 조금 높긴 했었지만 그때는 그 동양대 그 총장 표창 이건으로 가지고 이제 의혹이 이슈가 불거지면서 잠깐만요. 이게 지금 들었었죠. 8월 9일부터니까 네네. 임명 조국 장관 임명 임명부터 때부터입니다. 최근까지를 보는 네네. 거죠. 그러니까 임명 초기에는 그래도 그렇게 정경심 교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었던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근데 검찰 수사가 들어가면서부터 이슈가 불거졌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총장 표창장 때가 사실은 제일 어떻게 보면 가장 핫했었던 그 전에는 그랬었고, 최근에는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서, 왜냐면 계속 궁금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언제 발부가 될 건지, 이게 만약 진짜 발부가 될지 기각될 건지를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날짜를 전후로 해가지고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구글은 어떤가요? 네, 구글도 한번 보시죠. 구글도 사실은 네이버랑 같은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패턴은 거의 똑같네요. 네, 거의 유사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저희 프로를 오래 보셨던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사실 어떤 경우에는 네이버랑 구글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난 적들도 그렇죠. 많았거든요. 예. 근데 이번 경우는 거의 일치하게 그렇게 나타났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처럼 거의 일치하게 나오는 게 사실은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라고 해서 혹은 다음이라고 해서 뭐 어떤 검색어가 확 높아지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 사용하는 그 호기심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구글이나 네이버가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이제 잘 관찰해 보실 필요가 있겠지만 어느 날 구글이랑 네이버랑 검색어가 너무 다르게 나타난다. 이랬을 때에는 오히려 이제 쿼리 같은 조작, 그러니까 검색어에다가 이제 링크를 걸어서 그러니까 자기 검색어 원하는 검색어를 막 이렇게 많이 그 올릴 수 있는 이런 쿼리 조작 같은 것들이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약간 그 패턴이 다르면은 조작을 의심해 오히려 그럴 필요가 보는데 그 조작은 구글보다는 네이버 쪽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네네 높겠네요. 그렇습니다. 거기 아무래도 이제 여론에 대한 지형도를 많이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댓글 추이 한번 보시죠.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발부된 수요일 밤 이후. 네. 댓글이 네이버죠? 네이버 댓글. 예, 이때 먼저 이제 요것도 정경심 교수 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네이버랑 다음이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 이용자들 성향이 정치적 성향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 주류적인 정치적 성향이 달라서 한번 네이버랑 다음으로 나누어서 살펴봤는데 네이버 구속영장 발부된 이후에 네이버 댓글 11,080개 정도를 일단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뭐 구속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네이버 댓글이다 보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구속영장에 대해서 뭐 사필 규정이 있고 잘 됐다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속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이제 조국 전 장관의 구속으로도 가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연관어 분석을 한번 보시죠. 네. 이제 연관어 분석 네트워크를 보게 되면 이제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내용들, 뭐, 그러니까 사실은 뭐 교수나 뭐 구속, 조국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뻔한 얘기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수식하는 그렇죠. 말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외에도 그 조국 전 장관과 연결, 이런 부분이 이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고, 근데 의외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의미적으로 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정경심 교수 자체와의 그런 연관어의 그런 네트워크는 아주 밀접하게 나타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다음 댓글 한번 볼까요? 네. 다음 댓글을 한번 보면 다음 네티즌 반응은 총 14,150여 개 정도를 예.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아까도 언급했지만 완전히 주류의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똑같은 어휘가 나왔더라도 다음에서 쓰고 있는 그런 표현과 맥락과 네이버가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증거라는 표현이 이제 대표적인 건데 예. 여기서 이제 증거라는 키워드가 다른 네이버에 비해서 좀 더 크게 중심적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서 증거 인멸이 그 사유다. 근데 그런 것들을 비판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법원이 뭐 구속영장을 왜 증거인멸 때문에 라고 이제 하는 내용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공감을 있었던 그러니까 45,900여 개면 엄청난 공감 수거든요. 근데 그렇네요. 그 받은 댓글을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그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 그리고 검찰을 비판하는 내용이 이제 가장 많이 있었고 그리고 24,000개 남짓의 그런 공감을 받은 그 다음 댓글 같은 경우에도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달 동안 검찰이 대규모로 압수수색을 하고 증거를 모두 수집했는데도 증거인멸이 우려된다고 해서 구속을 한다면 이거는 비이성적인 구속심사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다음에서는 이제 굉장히 높은 공감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댓글 네트워킹을 한번 볼까요? 네. 예, 다음 네이버로 잘못한 다음 댓글의 연관어 분석입니다. 자, 죄송한데 이거가 다 네이버 댓글의 연관어 분석이라고 적혀 있는데 네. 이게 다음입니다. 저희 제작진이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보낼 때 잘못 보내요. 아, 그런가요? 네. 오늘 지금 문서를 보니까 그렇게 되네요. 제작진 예, 예. 탓을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저를 그래도 걸러야죠, 제작진. 예, 댓글에서 꼭 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네이버와 비슷하게 뭐 조국 전 장관이나 뭐 지위에 대한 부분들 이런 어휘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네이버와 다른 점인 그 점을 보게 되면 이제 핵심 어휘들 뭐 교수나 뭐 이런 것들이나 구속 뭐 이런 것들 외에도 다양한 어휘들과의 좀 연관성이 네트워크가 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정경심 교수와 관련해서 네이버에 있는 댓글들은 좀 천편일률적이고 비슷한 내용이라면 예. 여기서 이거 다음 같은 경우에는 뭐 검찰 개혁이나 뭐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나 범죄 혐의에 대한 다양한 담론 이런 것들이 훨씬 많은 이야기들이 종류가 다양한 담론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훨씬 더 일단 소위 말하는 똥골뱅이가 훨씬 많아요. 일단. 네네. 서로 정경심 교수와 연관된 어휘들도 같이 나오고 어휘들이 훨씬 더 풍부하네요. 근데 그
그 어휘 중에 다음이 있어요. 다음 댓글인데 다음 왼쪽 위에.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다음 예를 들어서 그런 내용들이죠. 다음과 이제 그 네이버의 차이 같은 것들. 다음과 네이버의 차이를 다음에서 댓글로 뭐 지금 이런 얘기들도 이런 것 거예요? 그런 내용들도 있거든요. 네이버도 있지만 스스로가 이용자들이 거기서 다른 포털 사이트나 혹은 이 포털 사이트에 대한 정치 성향을 언급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주요 키워드 중에 교수라는 단어가 눈에 띄게 많이 등장을 네. 했습니다. 근데 검찰은 알겠고 교수는 정경심 네네, 교수겠는데 정경심 의원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네, 일단 뭐 키워드 순서, 그러니까 저희가 초반에 이제 먼저 밝히고서 이제 진행을 하긴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키워드에 많이 잡히는 사람들이 이제 취재원 혹은 정보원이라고 이제 일컬어지는 그런 이제 기사의 소스를 주는 분들인데 이제 주로 우리 사회에 보게 되면 이제 빨간색으로 처리되고 우리 사회 주로 권력기관들입니다. 그러다 아무래도 이제 핵심적인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주요 권력기관에 있는 사람들, 권력기관을 중심으로 이렇게 취재원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런 방식이 이제 특히나 요즘 같은 정치 정국이나 이런 것들 대결 국면에선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서민의 이슈라든가 노동계 이슈, 뭐 김영균 씨 어머니가 하고 있는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제대로 드러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키워드들이 보면 어쨌든 모든 시스템이 뭐 좋든 나쁘든 네네. 권력 중심적으로 네. 권력기관 중심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게 검찰, 의원, 장관, 대통령, 대표 이런 사람들이 거의 주요한 언론의 소스라는 거 같아요. 네,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이.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하신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국회의원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원래 국감기관에는 그러니까 저녁마다 이제 특종 같은 것도 알고 보면 어느 의원실에서 밝힌 것에 따르면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이 예, 굉장히 예. 많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보도들이 많았고 특히나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선 의원, 뭐 표창원 의원도 그랬고 그 전에 이철희 의원도 그랬지만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좀 이슈가 되었었고 또 그리고 패스트트랙 수사 뭐 대상 의원 뭐 네네, 이런 것도 그런 있었고. 것들이 이제 예. 뭐 많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의원 자녀 그 입시와 관련해서 전수조사하겠다라는 의견 뭐 그러니까 그와 같은 협의나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주요 뉴스에 뭐 정보원 취재원으로 등장을 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는 계엄령 문건인데 아무래도 이게 뭐 군인권센터의 계엄령 문건 네. 폭로 요게 지금 화제가 된 것 같은데 네네. 요거 한번 댓글을 한번 볼까요? 네, 이와 관련해서는 그 두 포털 사이트를 합쳤습니다. 뭐 정치적인 내용들도 뭐 달리 있을 수 있겠지만 함께 봤는데 네이버와 다음에서 이제 35,300개 정도의 그 댓글들을 수집을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그런 TF-IDF를 시각화했을 경우 그렇게 나옵니다. 지난주에 이 문제는 워낙 또 이제 뜨거운 이슈에서 핫식스에서 바로 다루었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전화 통화를 했었죠. 네네. 그 이후로 진짜 의혹이 굉장히 일파만파 이제 퍼졌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좀 두 측면의 이제 담론들이 큰 줄기가 나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당시 국정을 운영하고 있었던 황교안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 그 대표의 그런 전 총리에 대한 의혹.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 수사를 무마한 것 아니냐라는 것들 뭐 직인 논란이 있었죠. 직인 논란이 있죠. 예.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주로 이제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의미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좀 더 좀 부각되는 그런 측면들도 있습니다. 예, 네트워크를 한번 보시죠. 이게 네. 지금 어떻게 된 건가요? 여기서 그림에서 알 수, 이게 좀 수사나 뭐 조사, 고발, 고소 같은 이런 뭐 구속 같은 경우 여기에 이제 흔히 생각하기에는 이제 뭐 황교안 뭐 전 총리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지만 이제 방금 말씀드린 두 부분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황교안 그런 지금 현 대표의 그런 쪽으로 네트워크가 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경우는 왜냐하면 이제 또 대립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진보라든가 뭐 친여 성향 이렇게 혹은 그 보수라든가 그 반여성향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묶여가지고 두 개가 대립돼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는 대체로 그러니까 보수적인 분들은 거의 댓글을 안 달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진보 진영에서 얘기하고 있는 공격의 두 방향성. 그러니까 그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부분 이런 쪽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의미망을 보면은 같이 묶여 있는 게 황교안, 윤석열 검찰 수사 뭐 네네. 이런 거가 묶여 있고 또 하나는
대통령, 국민, 나라, 사람, 계엄령 이렇게 같이 묶여 있어요. 네네. 그렇군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계엄령을 통해서 국민들을 공격을 하려는 쪽이고 네. 한쪽은 어쨌든 그때 당시에 촛불을 들고 일어났던 사람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의미망이 두 개가 지금 연결돼 있군요. 크게 보면 네트워크가.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도 특히 이제 3만 건이 넘는 공감을 받은 경우 이거 살펴보면 황교안 그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이제 책임을 묻고 이제 황교안 씨를 이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2만 5천 건이 넘는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총장이 직인을 위조한 거다. 그렇다면 검사가 위조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면 이것도 공문서 위조를 수사해야겠느냐.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높은 그런 공감을 받은 그런 댓글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어떻게 보면 왜냐면 여기서 이른바 그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할 얘기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뭐 무조건 부정하기도 어려우니까 아예 논의에서 빠져버렸군요. 네, 그러니까. 빠지는데 그 와중에도 이제 나도 그래도 할 말 있어라고 해서 등장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보수적 관점의 댓글 어떤 거냐면 이제 군 인권센터가 예를 들어 어떻게 이런 정보를 가져왔냐, 이거 약간 공작 아니냐, 뭐 이런 식의 그런 얘기가 있고, 혹은 이제 임태훈 소장에 대해서 이제 인신 공격을 하는 개인적인 내용들, 개인적인 사안에 쪽으로 하는 대해서, 고축 외에는 뭐 거의 이제 보수적으로, 왜냐면 이거 계엄령이라는 건 사실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 때문에 이런 정보원, 그러니까 소스, 그러니까 화자를 공격하는, 인신 공격하는 거 외에는 특별하게 이성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그런 댓글들은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좀 궁금하긴 해요. 어디서 이렇게 잘 물어오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어쨌든 나중에 제가 네, 한번 초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궁금하시고 어디서 이렇게 잘 가져와서 이게 하는지, 발표를 하는지 궁금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일본 방문, 이낙연 네. 총리 일본 방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왔나요, 댓글이? 네, 이것도 사실은 뭐 아주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고, 아베가 엄청 크네요. 그리고 막 공분을 일으킨 거니까 이건 아무래도 이제 아베 총리와 한담의 내용이긴 하지만서도 댓글에 그냥 기본적으로 아베에 대한 내용들을 다 깔고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 사실은 아베 총리에 대한 비난의 내용들이 거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혐오 발언이고 비하 발언일 수 있는데, 뭐 외놈이나 원숭이, 외구와 같은 표현들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그 와중에 또 자유한국당 비판하는 게 꽤 있네요. 네네, 여기. 그렇죠. 아무래도 이미 이제 거의 고정된 뭐 명사처럼 되어 있는 나경원 의원을 이제 나베라고 표현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 토착외구 같은 것들이 사실은 이 사안에서는 자유한국당과 큰 관계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요. 그렇죠. 이 뉴스에서는 관계가 없음에도 댓글에서는 그것들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네트워크를 한번 볼까요? 네, 그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이제 반일 감정에 대해 기반한 표현들,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가운데서 이제 아까도 이제 요즘 항상 이제 댓글만 보면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기레기라는 표현들도 이제 많이 나오긴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여기 네트워크 상에서 이제 뚜렷하게 이제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보신 그런 TF-IDF에서는 드러났었는데, 예를 들어서 일본에 대한 일본의 반응만 얘기하고 왜 우리 거는 안 해주느냐.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뭐 기레기라는 표현도 있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반일 감정에 이제 기반한 그런 감정적인 표현이나 댓글들이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었고, 이제 아무래도 제가 뭐 말씀드리지만 네이버 댓글 같은 경우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경우에도 이제 대통령을 비방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자체를 아주 원색적으로 비난을 하거나, 그러니까 정책적인 것들이 아니라 그런 식의 내용들도 상당 부분 이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뭐 어쨌든 뭐 이게 네티즌의 어떤 뭐 이런 댓글이 전체 국민의 마음을 대변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네네.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는 좀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항상 소중한 분석과 자료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경락 박사님의 주간 키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